조은은 상산 조자룡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인물로 중국의 삼국시대라 불리우는 후현시대 말기에서 삼국시대 말기까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170년쯤에 태어나 229년에 사망할 때까지 시대를 풍미한 촉한의 무장입니다. 조은의 키는 연위와 정사에서 모두 8척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신장 기준을 봐서 오늘날의 키로 환산하면 한 190cm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살던 시대 사람들의 평균 키가 160이라고 하니까 조은의 키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은은 고향에서 20대에 천거를 받았는데 이때 기주태소 한복 밑에서 잠깐 일하다가 원소가 치사한 방법으로 기주를 뺏으니까 실망했는지 당시 세력가인 원소가 대세인 상황에서도 홀로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유주의 공손찬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공손찬은 대세인 원소를 따르지 않고 자기한테 오니까 어이없어 했다고 합니다. 이후 공손찬이 원소와 싸울 때 유비와 처음 만나게 돼서 공손찬이 멸망한 후 유비와 다시 만나 그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원소 몰래 유비가 이끌 군사들을 대신 모집했고 이후 유비가 촉한을 건국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은을 호위장군이라고 하는데 이때 호위라는 의미를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호위는 온몸이 간덩어리인 호랑이 같은 위세의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조은 별전에서 유래한 말인데 관직 이름 같은 것은 아니고 일종의 별명입니다. 애초에 호위무사의 호위와는 아예 한자 자체가 다르고 조은은 정사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기병대 지휘관으로 등장합니다. 정말로 경호실장을 했던 허저나 전휘에 대한 기록과 행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허저나 전휘의 경우 평상시에도 조조를 수행하면서 경호원 역할을 수행했지만 조은의 경우에는 군사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다만 실제 삼국지의 평을 볼 때 전시에는 유비를 호위하는 정예부대를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위 기병대장과 경호실장급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그가 유비의 최측근이었다고는 하는데 한중 공방전 때 황충이 적군에게 포위되자 소수의 기병만을 이끌고 적을 물리쳐 이들을 모두 구해내고 적의 대군이 추격하여 위에 가까이 달아르자 공성계를 써서 이를 격퇴했다고 하는데 아마 실제 경호실장 역할이었다면 이렇게 현장을 뛰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조은은 조금 고집센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늘 주변의 대세인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너무나 강직한 나머지 유비와 제갈량조차도 그를 꺼리고 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성격이 발휘된 게 대표적으로 성도가 함락되고 나서 농공행상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유비의 장수들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아마 욕심을 부렸을 겁니다. 먼저 유장이 축적해놓은 재화와 보물을 다 분배하고 나서 일부 인사들이 총나라 수도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던 주택하고 밭들까지 접수해서 여러 장수들에게 나눠주자고 논의했습니다. 누구도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대부분의 장수들은 이에 동의하긴 했지만 조은만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이때 조은은 국가의 적이 다 평정되지도 않았고 지금 편하게 지낼 필요도 없으니까 밭과 집들은 전쟁 때문에 힘들었던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삼국통일하고 나서 각자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비는 지당한 말이었으므로 그 말에 따랐는데 아마 내심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후 오나라 때문에 관우가 죽었을 때 유비가 원수 갚으려고 정벌군을 일으키니까 아무도 나서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설에서는 제갈량이 반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총대했던 사람은 바로 조은입니다. 나라의 적은 오나라가 아니고 제위를 찬탈한 위나라이니 오나라와 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고집스럽게 반대했고 결국 유비는 오나라 정벌에 나서면서 조은을 빼고 갑니다. 또 조은이 죽기 직전에 기곡 싸움을 했었는데 조진의 압도적인 대군에 밀려서 패배하고 돌아오니까 제갈량이 병사들에게 고생했다고 비단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은은 반대했습니다. 패전했으니까 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유비가 방망이란 곳에서 하우돈을 맞아서 전투를 했는데 조은은 하우란이라는 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유비는 하우란이 법무에 밝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벼슬을 주었는데 조은은 하우란과 고향이 같았지만 죽은인 유비가 그를 등용하자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소설에서는 총나라에 관우와 장비를 비롯해서 마초와 황충, 조은 등 5호 대장군이 있었다고 적었는데 이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조은을 뺀 4명의 인문반 장군으로 임명됐습니다.
아마 조은은 실제 청렴하고 강직하고 매우 뛰어나긴 했지만 유비를 향해 쓴소리를 하는 장수라서 아마 미움을 받았을 겁니다. 또 죽고 나서 관우, 장비, 마초, 방통, 황충보다 한 해 늦게 시호를 받았습니다. 소설에서는 조은이 유비 아들을 갑오다 내놓고 조조의 백만대군을 전쟁의 신처럼 미친듯이 돌파해서 나가는데 이건 솔직히 너무 과장됐고 실제로는 전쟁 상황에서 아기를 구하고 적진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소설에서처럼 혼자 헤집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몰래 빠져나가는 행동이 훨씬 현명한 대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조은의 목적 자체가 유비의 아들하고 부인을 지키는 것이 적병을 사륙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다녔을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는 사실인데 무력 충돌은 오히려 피하는 것이 그야말로 당연합니다. 만약 싸워서 아들이 부상을 입거나 죽기라도 했으면 오히려 조은에게 있어서 평생의 실책이 되었을 겁니다. 아무튼 실제 역사서에 조은이 유비 아들하고 부인을 보호했다는 구절 하나 가지고 소사 삼국지는 애를 품은 조은이 적진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나간중 스스로도 나중에 너무 찔렸는지 조조의 대인적인 인품을 넣어서 화살 쏘지 말라는 명령으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현재 사천선 성도시 대읍편에 가면 조은의 묘가 있는데 그 묘비에는 조은이 153년 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조은은 관우하고 여포보다 7살이 더 많고 유비보다는 8살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조보다는 2살이 더 많고 손견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가장 경악할 만한 사실은 우리가 흔히 노인의 이미지로 생각하는 황충과의 나이차가 불과 8살밖에 안 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대 가까운 연대를 살았던 인물인 진수가 생년조차 표기 못할 정도로 이미 조은의 생년은 오래전에 잊혀졌습니다. 아무튼 이 묘비는 청나라 강희제 때 세워진 후 문화대혁명 때 파괴된 것을 1996년에 다시 건립해서 세운 겁니다. 따라서 비문의 기록은 소설 삼국시나 민간전승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사학계에서는 조은을 170에서 171년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은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은 조통이고 차남은 조광입니다. 실제 삼국지 총나라 편의 기록에는 장수들의 이세에 관한 기록이 부실하긴 한데 조광은 훗날 강유를 따라 출전했다가 답중에서 전사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관우와 그의 양자인 관평의 후손이라고 하는 관숭진의 족보를 보면 관평의 부인이 조은의 딸 조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은에게는 두 아들 외에 딸이 있었고 관우와 사돈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평은 관월이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관월은 조은의 외손자가 되는 셈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 족보는 조작 가능성이 없는 진짜 관우 집안의 족보라고 판명 내려서 관우와 조은이 공식적인 사돈관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대 이후에 알려진 기록이라 공식적 기록이라 하더라도 신빙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조은은 무엇보다도 사리분별이 빨라 공과사가 분명했다는 점입니다. 관우와 달리 오만하지 않았고 급한 성격이 아니어서 침착했던 성품으로 자기 분수를 알고 그 분수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비가 그를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긴 하지만 늘 자신의 근처에 두고 그의 가족들을 지키게 했으며 촉한 내에서도 두루두루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천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